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듯 넉넉해 보이지만 정작 계산대 앞에 서면 찰나의 순간 주저하며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모습이 자리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그런 이들을 보며 당황스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넉넉하면서도 인색한 사람들의 심리와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현명한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자라고 하면 관대함이나 여유로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동화 속의 왕이나 여왕처럼 가진 것이 많으니 베푸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적잖은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 뒤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지출에 있어 극도로 신중하며 때로는 불필요할 정도로 작은 금액, 심지어 커피 한 잔 값이나 대중교통 요금에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돈을 쓰는 행위 자체를 자신의 재산에서 영구히 사라지는 손실로 여기는 듯한 태도가 두드러집니다. 이들에게 돈은 쓰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쌓아두고 지키는 대상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부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식사 후 계산이나 선물 교환, 심지어는 공동으로 지불해야 할 경비 등에서 자신의 몫을 최소화하거나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종종 꼼수나 얌체 같은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셋째,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알뜰함이라는 인상을 넘어선 인색함 또는 이기적임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검소함을 이해하려던 주변 사람들도 점차 실망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관계에 거리를 두거나 아예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검소함과 인색함은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검소함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미덕입니다. 이는 계획적인 소비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가치입니다. 반면 인색함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심지어는 삶의 질을 높이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지출조차 회피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멋진 삶을 선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느 현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움을 돈의 손실이라는 좁은 프레임 안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험이나 관계의 소중함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돈을 쓰는 매너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보인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분명 미덕일 수 있지만 그 아낌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소중한 인간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얌체처럼 돈을 안 쓰는 친구들에 대한 경험은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인간관계의 불쾌지수를 한없이 높이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유대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끊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넉넉하면서도 인색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심리적 배경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결핍입니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돈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부를 충분히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과 통제감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깊이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트라우마는 현재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출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둘째, 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 자체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소비를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셈입니다. 셋째, 통제감을 유지하려는 심리입니다. 돈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주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이는 행동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 인간은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강하게 욕망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커서 합리적인 지출마저 극도로 꺼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일 수 있으나 때로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합리적인 판단마저 흐리게 만들어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을 넘어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불안감이나 뿌리 깊은 가치관 혹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는 이해이고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불편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되 그로 인해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실망감, 불쾌함, 심지어는 경멸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불필요한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긴 한 가지 격언을 떠올려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의 명언을 빌리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더 자기다워질 뿐이다. 이 격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우리의 기대에 맞춰 변화시키려 노력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저렇게 인색할까? 내가 조금만 진심으로 이야기해주면 분명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결국에는 실망감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색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고착화된 가치관과 복잡한 심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강물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진 바위처럼 그들의 근본적인 본성과 태도는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한 외부의 힘으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인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색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옳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거리 조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대치를 적용하거나 모든 관계에 똑같은 깊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인색한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감정이 상하고 관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관계의 거리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100% 만족스럽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깊이와 빈도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함께 할 때는 각자 계산하는 것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제안하거나 더치페이 문화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맞춰줄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변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당신의 감정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관 지키기입니다. 그들의 인색한 모습에 영향을 받아 당신마저 인색해지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도하게 베푸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는 행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관대함과 지혜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매너를 통해 그 사람의 인성을 엿볼 수 있듯이 당신의 돈 쓰는 방식은 당신의 인성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건강을 챙기고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가꾸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당신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된 것처럼 돈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언급처럼 돈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검소한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인색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거나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쓰고 타인과 기꺼이 나누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처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이며 존경받을 만한 인격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넉넉하면서도 인색한 사람들의 심리와 그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점검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의 소중한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풍요로움과 깊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